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단어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언어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는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죠? 하나는 국민과자, 꽃갈콘, 다른 하나는 주방 필수품 깔때기입니다. 모양이 뾰족하다는 거 말고 이 둘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둘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뭐랄까, 언어적 형제라면 어떠세요? 자,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사건의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열쇠,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리입니다. 이 한 글자가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할 수 있죠. 옛날 우리말에서 가리는요, 그냥 쌓아놓은 더미라는 뜻을 넘어서서 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나 아니면 어떤 사물의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머리나 꼭대기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뿌리 단어였어요. 이 가리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한번 직접 보실까요? 야, 이 슬라이드 정말 재밌지 않나요? 가리가 남긴 명백한 지문들입니다. 곡식을 산처럼 쌓아 올린 노적가리의 바로 그 가리,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가리봉은 아예 이름 자체가 뾰족한 봉우리라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저기 갈미봉의 갈도요, 사실은 가리의 소리가 살짝 바뀐 거래요. 와, 물건부터 지명까지 가리의 흔적이 정말 곳곳에 남아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암호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과연 가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깔때기로 변신하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보죠. 원어학 규칙,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이건요, 단어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 암호 같은 거예요. 이 암호 해독법만 알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3단계 변신 과정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요, 뾰족한 가리 모양을 한 도구, 대기라는 뜻으로 가리대기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하기 편하게 이 소리가 쓱 빠집니다. 그래서 갈대기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뾰족한 모양과 그 기능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첫 소리, 된 소리인 끄로 강하게 발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날의 깔때기가 탄생한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겉모습은 변했지만 그 속에는 가리라는 DNA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암호 해독법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이 수사의 무대를 국경 너머로 한번 넓혀볼까요? 이야기가 이제부터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왼쪽은 우리의 꽃갈콘, 오른쪽은 일본의 통가리콘. 이름도 모양도 정말 비슷하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족의 비밀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고깔의 옛 방언인 고소가리라는 말인데요. 이게 위로 높이 솟아있는 모양이라는 뜻이래요. 어때요? 우리가 계속 찾던 그 뾰족한 꼭대기라는 핵심 이미지랑 정확히 들어맞죠? 고소가리라는 단어를 한번 해부해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높이 솟다는 뜻의 우리말 고소는요. 일본어로 솟다, 넘다는 뜻의 코시랑 비슷하고요. 꼭대기나 머리를 뜻하는 가리는 일본어로 머리를 뜻하는 카시라와 소리는 물론이고 의미까지 거의 똑같아요. 소름 돋죠?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일본 과자 이름 통가리콘의 그 통가리가 바로 뾰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끈질기게 추적해온 바로 그 뿌리, 가리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건 한국어와 일본어가 아주 먼 옛날에 같은 언어적 조상을 공유했다는 정말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죠? 자,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췄으니 이 언어 탐정극의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네요. 꽃갈콘에서 시작해서 깔때기를 거치고 가리봉을 지나서 일본의 통가리콘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단어들을 모두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요, 기억과
스 계열의 소리를 뼈대로 해서 높고 뾰족하게 솟은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언어의 아주 깊은 곳에 같은 언어적 DNA가 새겨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이 발견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건 그냥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상식 퀴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오래전 우리와 일본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인 셈이죠. 언어 그 자체가 바로 역사책인 겁니다. 자, 오늘 가리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의문이 떠오르네요. 깔때기의 깔이 뾰족하다는 뜻의 가리에서 왔다면 혹시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가파른 고개를 뜻하는 깔딱고개의 깔도? 이 새로운 사건의 해결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한번 남겨두겠습니다.